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님, KSH님, H님, 메인님, 경남우파님, 러블리 로지스님, 팍 행복한 인원님, 우민맘님, 서봉식님, 데이비드 춘님, DNDUSDL님 이렇게 10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고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마이크, 음질과 음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마이크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 방의 구조적인 문제, 이 울리는 문제, 그리고 이런 음질의 문제가 아니라 음량, 볼륨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오늘 내일 안으로 이렇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방도 어떻게 하면 조금 이거 울리는 거를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런 대안들을 설명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과연 어떤 게 저한테 가장 적합한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먼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너무나도 많은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돌았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일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라 썼느냐? 우리 당의 뿌리, 우리 당의 기반인 당원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당을 재건하고 재집권에 성공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첫 줄에서부터 벌써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아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 확실하게 나오겠다는 그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나경원 의원이 왜 대구 경북을 갔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연고지도 아닌데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도 아닌데 왜 갔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지지 기반이 없는 뿌리가 없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가장 정통적인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지인 대구 경북에 가서 그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만나서 그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그들의 어떤 이런 지지 멘트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서 앞으로 이 자기의 선거 운동에 써먹기 위해서 일종의 뭐 홍준표를 만나서는 홍준표 마케팅, 이철우를 만나서는 이철우 마케팅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인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노릴 때는 어쨌든 이철우라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홍준표 이럴 텐데 뭐 비슷합니다. 홍준표나 이철우나 어쨌든 그런 마케팅을 하고자 나경원이 만났고 결국에는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우리 당의 뿌리, 우리 당의 기반인 당원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당을 재건하고 재집권에 성공하는 첫걸음이다. 국민의힘의 심장, 대구 경북을 이끌고 있는 홍 시장, 이 지사도 저와 생각이 같았다. 당 대표 자질에 대해 이 지사는 경험이 있는 사람, 당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누구보다 당을 잘 알고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킨 사람 나경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철우 지사나 뭐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당 대표 후보자의 기준 뭐 그런 것들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우, 홍준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해서 간 거는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은 달성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이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과연 대구, 경북의 그 책임 당원들은 나경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달리 보고 나경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지 않던 그것과 달리 나경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총선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결국에는 나경원이 노리는 이 홍준표 마케팅 또는 이철우 마케팅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K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 7%에 불과한, 여러분들 이거 전국 지지율이 아닙니다. TK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7%에 불과한 대구시장 홍준표의 지지 강조한 나경원, 이게 제가 오늘 쓴 기사의 제목입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TK에서 정통보수 홍준표는 7%, 정체불명 갑툭튀.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지지를 받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여타 솔직히 말해서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경쟁 후보가 없는 그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정체불명의 갑툭튀, 폐쇄자, 문재인의 사냥개, 총선을 망친 애, 별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홍준표 시장의 그런 표현에 따르면, 또는 그런 비난성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은 인간도 아닙니다. 한동훈은 그 어떤 공직도, 그 어떤 선출직도 맡아서는 안 되는 아주 그 수준 이하의 무자격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6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준표도 분명히 어저께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소위 까는 글을 썼습니다. 까는 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어놓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난장판 국회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일방 독주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난장판 국회를 만든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이든지 이재명이든지, 또는 이번 총선에서 진 그 패인을 제공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총괄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가장 큰 패인을 제공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아주 일부 내지는 도의적 책임을 갖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사람은 총선 참패의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앞으로는 이 국내힘에서 또는 이 정치권에서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정치 도의상 맞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고 대제에도 모자를 파네 총선 참패 주범들이 2달도 안 돼서 또 무리를 지어 나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이다. 얼치기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홍준표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얼치기 검사 출신의 이 총선 참패 주범에 대해서 60%에 가까운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과 당원들은 결국에는 바보다는 얘기입니다. 바보. 홍준표는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 했습니까? 배알도 없이 어디 문재인의 사냥개를 지지하느냐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같은 당의 지지층조차도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이런 사람이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쓴 기사인데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제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보신 분들이랑 한다면 아주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홍준표나 또는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의 한계를 갖다가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이 나경원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썼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차기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나경원 의원이 21일 대구에 가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홍 시장은 현재 차기 당대표 후보군 중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장서서 공격했던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대구시 소재 한 일식집에서 홍준표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나고 나와 홍 시장께서는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 때고 당이 사실상의 위기 상태라고 했다.
홍 시장께서 충분한 역량이 된 제가 당을 맡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경원 의원은 홍 시장이 당을 오래 지켜오고 당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이제는 당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이 됐다고 자신을 평가했다고 전하면서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당을 맡을 역량이 충분하지 않느냐며 열심히 해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만찬 이후 기자들에게 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건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며 나는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물론 차기 대권을 꿈꾸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적은 또는 없는 나경원이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경원 지지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얼마 전입니까? 6월 18일 그러니까 이 원희룡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 그 중에서 언급되던 후보군 중에서 홍준표는 나경원으로 이렇게 지목하면서 그 중에선 역량이 제일 낮지요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나경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란 게 원래 그런 거고 정치인들의 이 말이란 게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준표는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언행으로 봤을 때 홍준표는 나경원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호감.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물론 그 나경원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을 써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나경원 의원한테 원정 출산 의혹을 갖다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당시에는 그냥 전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였더라? 2021년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나경원 의원한테 또 뭐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걸 갖다가 또 제기하고 그 해명을 요구한 사람이 또 바로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한 뭐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공격을 해댄 사람이 그 중에서 나경원이 제일 낫지요. 그러면서 또 당을 오래 지켜오고 당을 오랫동안 알아왔고 이전 당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홍준표의 주장에 이 홍준표의 의견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이 홍준표의 급태도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태도 급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소위 홍준표 마케팅은 의미가 있을까? 차기 당권을 꿈꾸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는 나경원 의원은 국내임 근거지이면서 책임 당원 40%가 있는 대구 경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려는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 등을 만났겠지만 과연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나경원 의원을 얘기합니다. 기대한 정치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6월 11일부터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한 한국갤럽의 6월 2주차 정례조사. 이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 중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소위 말해서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글쎄 이것도 과연 홍준표를 정통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보수 지지층 또는 우파 지지층에서 김영삼 이 YS계를 과연 보수라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김영삼계 직계도 아니고 이 그냥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픽업이 돼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소위 말하는 모래시계 검사 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정치권에 들어온 근데 그때 당시에 홍준표도 자기가 민주당에 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나라당에 왔다 이런 식으로 신한국당에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과연 이 홍준표를 정통 보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홍준표는 자기를 갖다가 정통 보수 뭐 보수의 뿌리 근본 뭐 이런 식으로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7%에 불과하다. 13%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홍 시장이 문재인 사냥개, 정체불명 갑툭튀, 폐쇄자라는 식으로 폄하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해당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2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홍준표 지지세는 더 초라하다. 여러분들 이 대구 경북의
국내임 책임 당원이 대략 한 21%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이 국내임 책임 당원의 19%가 해당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울경도 대구 경북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정통 보수, 더군다나 자기가 김영삼의 직계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홍준표, 여러분들 김영삼의 직계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자기가 정통 보수일 때는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기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리고 그 사람이 대구시장일 경우에는 대구에서만큼은 한동훈을 압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데 대구에서는 한동훈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 김영삼의 직계라고 자처하는 이 홍준표의 지지세는 더 초라하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홍준표 시장은 부울경에서 지지율이 얼마냐? 1%입니다. 1%. 1%입니다. 여러분들 요 뒤에 0 없습니다. 1%입니다. 그와 달리 홍 시장이 우리 보수를 괴멸시킨 애, 총선을 망친 애, 총선 참패 주범이라고 비난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19%입니다. 19%. 여러분들 몇 배 차이입니까? 19배입니다. 19배. 정통 보수 홍준표보다 정체불명 갑툭튀 총선 참패 주범 보수 괴멸시킨 애 한동훈이 홍준표 지지율보다 19배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나경원 의원의 대구 경북 방문,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홍준표 이철우 면담, 나경원 의원의 홍준표 마케팅,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만났으면 어제 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홍준표 마케팅은 나경원이 기대한 만큼의 정치적 의미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만한 거는 그만하고 다른 전략 전술을 개발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당대회에서 정말 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이 전당대회에서 그 누가 이 국내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이 국내임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 국내임이 국내 지지율을 더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지, 지금 뭐 내가 이 당에 오래 있었고 내가 이 당에 나간 적이 없고 그걸로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이 당에 몇 년 있었는지, 나경원은 자기가 이 당에 22년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당에 있었던 연수로 따지면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원희룡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일수까지 합해가지고 누가 제일 앞섰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국내임 지지자들한테 또는 국내임 책임 당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그 사람한테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반감을 살 것인가?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유치하게 내가 더 오래 있었다, 나를 뽑아야 된다, 내가 보수 정통이다, 적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정말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에 필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기존에 싸우지 못하고 기존에 정책을 내지도 못하고 경쟁도 못하고 그냥 웰빙 무능으로 남아있던 그 보수 우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거야에 맞서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싸우고 우리 국민들을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지지를 호소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한 그런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을 굳이 애써서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전당대회가 기왕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정말 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 그동안에 국민의힘한테 염증을 느꼈던, 혐오감을 느꼈던 그 국민들조차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그런 시그널을 그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충고 내지는 고언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